자, 이번 시간은 프린터 볼게요. 비교표 봅니다. 수요 공급 의의를 보았고요. 두 번째,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볼게요. 얘는 쉬워요. 각각 1번, 2번 원칙과 예외가 나와요. 원칙은 다 정리했잖아요. 수요 법칙은 원칙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법칙이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화살표 무슨 모양? 우하향. 자, 원칙 확인해 볼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대요. 반비례 법칙입니다. 2번 예배는요. 얘가 아닌 경우예요. 아닌 경우는 뭡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죠. 비례관계. 얘가 바로 예배가 돼요. 예배. 이런 예배가 두 가지입니다. 가수요와 베벌렌 효과인데요. 먼저 가수요는요.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오히려 사재기 하죠. 그래서 예배가 되고요. 다음에 베벌렌 효과는요.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쌀수록 더 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예배가 돼요. 참고 표시. 자, 시장 전체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선을 합한 것인데 여기서 기울기는 완만해진대요. 완만 동그라미. 자, 기억합니다. 시장 전체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다면 틀린 말이고요. 기울기는 완만해집니다.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죠. 공급 법칙입니다. 원칙과 예배인데요. 원칙도 반복됩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법칙이다. 화살표 우상향 모양입니다. 예배는요. 우상향이 아닌 경우죠. 따라서 토지는 부정성 특성 때문에 공급이 수직이다. 예배가 됩니다. 참고 표시. 시장 전체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인데 여기서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완만 동그라미. 시장 곡선은 기울기가 완만해집니다. 까지 보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내려가죠. 수요 결정요인 아주 중요하고요. 항상 출제가 돼요. 그러면 수요를 움직이는 결정요인들은요. 항목이 5개 나와요. 첫 번째가 거재화 가격, 두 번째 타재화 가격, 소득, 기호, 소비자 예상 등이 있고요. 오른쪽 넘어가세요. 공급을 움직이는 결정요인도 5가지 있죠. 첫 번째 거재화 가격, 타재화 가격, 생산 요소 가격, 기술 수준, 공급자 예상입니다. 자, 옮겨서 봅니다. 수요 결정요인입니다. 첫 번째 거재화 가격입니다. 두 번째 타재화 가격. 종류가 두 가지죠. 대체재와 보완재가 나와요. 세 번째가 소득입니다. 소득하니까 정열 기억나시죠? 정열. 정상재와 열등재예요. 네 번째 기호. 다섯 번째 소비자 예상인데요. 자, 등등 하게 되면 조금만 더 추가해요. 여섯 번째. 금리를 넣을게요. 금리. 일곱 번째. 세율 넣자. 여기까지 봅니다. 수요를 움직입니다. 다음에 공급 비교하죠. 자, 공급 결정요인인데. 먼저 거재화 가격입니다. 타재화 가격.
대체제와 보완제였습니다. 세 번째, 생산 요소 가격. 네 번째, 기술 수준. 다음에 공급자 예상입니다. 등등 있지만 조금 더 추가해요. 여섯 번째, 금리. 일곱 번째, 세율 넣을게요. 자, 그러면 3번, 4번 조심하고 3번, 4번 조심하시면 돼요. 3번, 4번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1번 거제와 공급도 거제와입니다. 똑같잖아요. 2번 타제와 또 2번 타제와 똑같잖아요. 다음에 5번, 6번, 7번 예상 금리 세율 또 예상 금리 세율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자 3번, 4번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수요와 공급을 둘 다 움직이니까 한마디로 공통요인입니다. 공통요인. 그러나 3번, 4번이 있죠. 소득과 기여는 오로지 수요만 움직입니다. 수요만. 그리고 요소 가격과 기술은 오로지 공급만 움직인다. 3번, 4번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표를 보니까 이렇게 화살표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거제바 가격은 무조건 수요량의 변화가 돼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요의 변화입니다. 제가 쓰면서 다음 단어 생각하니까 공급이 나버렸어요. 양자의 차이점은요. 수요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이동입니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요. 다음에 수요의 변화는 곡선상 이동이 아니고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 마찬가지로 공급도요. 거제바 가격은 무조건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거제만 빼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공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공급 양의 변화는 오로지 곡선상에서 이동이다. 반드시 상자가 들어가고요. 다음에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 이동이죠. 곡선 자체가 들어갑니다. 곡선 이동이 되고. 단어 4개요. 하나, 둘, 셋, 넷. 요 단어가요. 예외 없어요. 무조건 출제가 돼요. 필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매년마다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하나씩 볼게요. 먼저 거제바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다. 예를 들면 거제하게 되면 콜라. 자, 콜라를 넣자. 어느 학생이 엄마한테요.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아서 자 콜라를 마시러 간다. 용돈 10만 원 받았어요. 이거 갖고 콜라를 사 마시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수요 곡선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럼 그래프 아시잖아요. 가격과 수량, 즉 콜라를 말해요. 여러분이 아시는 수요 곡선은 우하향, 우상향, 우하향이죠. 결론 나왔습니다. 자, 콜라 넣어볼게요. 콜라가 한 캔에 1,000원씩 합니다.
1,000원일 때 이 약식은 매일 한 캔씩 마시자. 한 달이면 30캔 마시요. 요점을 A점.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콜라 값이 갑자기 비싸요. 1,500원 껑충 올라갑니다. 콜라가 비싸면 많이 마신다, 적게 마신다. 적게 마시죠. 이러면 20캔으로 줄이죠. 요점을 B점입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가 돼요.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이걸 이은 것이 무슨 모양? 어하향입니다. 결론 나왔고요. 이때 A점은 콜라가 얼마일 때 1,000원, B점은 얼마일 때 1,500원. 이렇게 움직이니까 변화가 생기잖아요. 얘가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어떤 이동? 곡선 상에서 이동합니다. 오로지 거제와만이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 곡선상 이동입니다. 그러면요, 거제와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곡선 자체가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이느냐?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얘가 바로 수요 증가잖아요. 또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한다. 수요 감소가 돼요. 이렇게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불러요. 즉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그래서 곡선상 이동이 수요량의 변화, 곡선 자체가 이동하면 수요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많은 종류 가운데 특히 그 재화 가격 중요합니다. 타 재화 가격, 소득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도 중요하지만 다음 진대 있죠. 탄력성. 얘는요, 가격 탄력성. 얘는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탄력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거제와 봤으니까 다음에 대체재보한제 잠시 보려고요. 쉬운 소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소득이 증가합니다. 얘가요, 용돈 10만 원 받는데 갑자기 용돈 10만 원 더 받았대요. 얼마요? 20만 원. 소득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소득이 2배나 늘으면 평소보다 콜라를 이만큼 2배나 많이 마시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마신다. 바로 우측이동 증가합니다. 자, 만약 용돈이 10만 원에서 반으로 줄어들어요. 10만 원 받는데 엄마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이제 5만 원밖에 못 주겠대요. 소득이 반으로 줄어들면 평소 콜라도요. 자, 이만큼 반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감소가 돼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잖아요. 바로 수요의 변화입니다. 예. 그러면 소득만 나왔다면 무조건 종류가 정열 2가지죠. 그러면 정열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제가 되고요. 수요가 반대로 감소하면 열등제가 돼요. 얘가 기억나시죠? 소고기와 돼지고기죠.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요. 가족끼리 외식하면 소고기를 많이 사 먹는다. 정상제가 되고요. 소고기 많이 먹는 만큼 상대적으로 돼지고기를 적게 먹더라. 얘는 열등제가 돼요. 정열 2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항상 그래프가 늘 나오니까요. 그래프를 빨리 해석하자. 자,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소득 증가 시 무슨 제? 정상제. 얘는 수요 감소잖아요. 얘는 무슨 제? 열등제. 따라서 소득 증가 시 정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다음에 타재화는 대체재화 보완제인데요. 얘가 너무 중요해요. 자, 타재화죠. 타재화 가격입니다. 얘가 뭘 움직이더라? 거재화 수량을 움직입니다. 거재화하게 되면 콜라잖아요. 콜라. 그러면 거재화 콜라니까 콜라의 대체자이면 콜라 대신에 마시는 자죠. 콜라 대신에 뭘 마시죠? 사이다. 그다음에 보완제는요. 콜라는 항상 같이 먹더라. 상호 보완관계. 콜라랑 같이 먹는 게 어떤 게 있다? 햄버거요.
콜라와 햄버거죠. 이렇게 사이다 가격 대체제, 햄버거 보완제입니다. 이것이 콜라 수량을 움직이더라. 자, 우리 주변에 대체제와 보완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연습할게요. 자, 커피를 마시요. 커피와 프림은 대체제다, 보완제다? 보완제. 커피하고 녹차는요? 커피 대신에 녹차 마시니까 대체제. 사과와 배는요? 대체제죠. 간장과 소금은요? 보완제면 간장도 먹고 소금도 먹어요? 아닙니다. 그죠? 간장 대신에 소금 넣잖아요. 그래서 대체제가 되고요. 자동차와 휘발유는요? 같이 움직이죠? 보완제. 아파트와 빌라는요? 대체제. 보시면 돼요. 자, 봅니다. 자, 대체제로서 사이다 값이 너무 비싸요. 비싸면 당연히 사이다 적게 먹잖아요. 사이다 적게 마시면 대신에 콜라 어떻게 마신다? 콜라 많이 마신다. 사이다 비싸면 사이다 안 사 먹고 대신에 콜라 많이 마신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자, 제목을 그대로 물어요.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제와 수요가 증가합니다. 증가하니까 증가하죠. 비례 반비례. 수요에서 대체는 무조건 비례 같이 움직입니다. 비례관계. 대체제만 나왔다면 항상 증가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감소하고 이렇게 비례관계 같이 움직입니다. 그림 확인.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대체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도 증가한다. 증가. 얘는요. 대체제 가격 상승 하락.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가 돼요. 바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에 보완제입니다. 보완제로서 햄버거 값이 올라간다. 햄버거 비싸면 햄버거 적게 먹죠. 햄버거 적게 먹으면 같이 콜라도 같이 적게 마신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제와 수요가 감소한대요. 증가하면 감소하죠. 비례 반비례. 반비례 관계. 수요에서 보완제는 반비례 관계만 떠올리시면 돼요. 따라서 증가하면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하고 반대 해석입니다. 우리 시험은 가장 많이 묻는 것이 A하고 B를 넣어요. 사이다 콜라 안 묻습니다. A하고 C를 넣어요. 얘가 시험 지문입니다. 확인하면요. A 가격이 상승할 때 B 수요가 증가한다. 비례관계 무슨 제? 대체제. A 가격이 상승할 때 C 수요가 감소한데 반비례관계 무슨 제? 보완제. 이렇게 바로 답을 하시면 돼요. 다시 보완제는 반비례니까 그래프로 확인. 수요 증가잖아요. 얘는 보완제 가격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거제와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보완제 하락입니다. 얘는요. 보완제 가격 상승 하락.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거제와 수요가 감소합니다. 증가하면 감소해요. 바로바로 해석이 됩니다. 자, 기현의 시험과 거리가 머니까 패스하고요. 다음에 소비자 예상입니다. 소비자가 뭘 예상할까요?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요. 자, 이게다가 담배값 기억나시죠? 다음 달부터 담배값 오른다면 담배를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죠. 사재기. 무슨 수요? 가수요. 따라서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미리 이만큼 사재기 하자.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하면요.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면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 사재기. 반대로 가격이 내린다고 예상하면 그만큼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 금리 세율은 충분히 풀 수 있겠죠. 금리가 오르면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 세율이 오르면 수요 증가 감소. 수요 감소.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림 확인. 얘는요. 수요 증가잖아요. 금리 상승, 금리 인하. 금리 인하는 수요 증가잖아요. 수요 감소, 금리 상승, 금리 인하.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다시 얘는요.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하다.
세율이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다시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그 재화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곡선 자체를 움직이는 수요의 변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럼 단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12개. 단어 12개예요. 우리 시험은요,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얘를 가장 많이 물어요. 우측 이동 수요 증가잖아요. 좌측 이동 감소잖아요. 그러면 박스에다가 총 단어가 몇 개? 12개잖아요. 여기다 가장 최근 시험은요, 단어를 7개 집어넣었다. 7개. 가장 최근 문제가요. 7개 섞어 넣고 우측 이동이 몇 개인가, 좌측은 몇 개인가 개수를 물어요. 지금은요, 7개, 항상 시험은 자꾸 이제 단어를 첨가합니다. 이제는요, 8개를 집어 8개를. 8개 섞어 넣고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가장 많은 문제가 우측 이동 개수, 좌측 이동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를 8개 섞었을 때 빠르게 정확히 찾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다음에 공급 넘어가죠. 공급은요, 그 재화 가격이 곡선상 이동 공급 양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그 재화하게 되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집어넣죠. 그러면 아파트를 만드는 공급자가 누굽니까? 건설회사. 그래서 그래프 확인해요. 그래프. 그러면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 우상향이죠. 자, 이것을 확인합니다. 어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얼마 할 때 2억. 2억일 때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합니다. 요점을 A점 잡을게요. 그런데 아파트 값이 껑충 올라가요. 얼마? 3억으로 상승하더라. 공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하죠. 3억 할 때 1500세대를 짓자. 요점을 B점 잡을게요.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은 증가한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요거 이으니까 무슨 모양? 우상향입니다. 다시 A점은 얼마일 때? 2억. B점은 얼마일 때? 3억. 이렇게 변화한다. 얘가 무슨 변화? 공급 양의 변화되고 어떤 이동? 곡선 상의 이동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나 그 재화 빼고요, 나머지가 모두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러면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 바로 우측 이동, 이렇게 변화가 생깁니다. 공급 증가. 공급이 감소하면요, 좌측 이동, 이렇게 감소합니다. 이런 변화가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즉, 곡선 자체 이동입니다. 곡선 자체 이동.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볼까요? 대체제와 보완제는요, 결론, 얘는요, 거의 안 중요해요. 수요는 되게 중요한데요. 수요에서 대체제는 무조건 비례관계, 보완제는 반비례관계. 너무 중요한데요. 공급은요, 정리하자면, 얘는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얘는요, 지문이 한두 번 나왔어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따로 볼 것이 무조건 수요와 반대에서 가자. 반대해석입니다. 대체제가 수요가 비례 관계면 공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만 떠올리시면 돼요. 수요에서 보완제가 반비례 관계면 공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이렇게만 떠올리고 넘어가시면 돼요. 최근에 거의 안 났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 볼까요?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그대로 연결하세요. 만약 요소 가격이 상승한대요. 건축비가 상승한대요. 인건비가 상승한대요. 그러면 공급 증가 감소. 감소.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 증가 감소. 공급 증가.
금리가 인상되면요. 공급 증가 감소. 세율이 인상되면 공급 증가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다 시험 지문이니까. 확인합니다. 자, 공급 증가 맞죠? 얘는요. 요소 가격 상승 하락.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한다. 임금비가 하락하면 뭐? 공급 증가. 요소 가격 상승 하락.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감소입니다.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요. 기술이 향상되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다시 공급이 증가하는 것은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공급 감소는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인상이죠. 다시 얘는요. 세율 인상, 세율 인하. 인하면 공급 증가. 얘는요. 세율 인상이죠. 이게 전부 다 시험 단어 묻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공급은요. 바로 지문만 물었지. 박스에다가 단어 집어넣고 몇 개를 찾아라는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에서 우측이동, 좌측이동, 수요에서 우측이동, 좌측이동 요 비중은요. 얘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공급은요.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상 공급 양의 변화, 공급의 변화, 우측이동, 좌측이동.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우측이동은 좌측이동은 요 지문들이 너무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 매년마다 꼭꼭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보시면서 문제 봅니다. 자, 지문 프린트 볼게요. 문제 2번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또 다음 페이지 문제 3번 수요와 공급의 결정요인. 2번 지문이 총 11개 지문, 3번이 9개 지문입니다. 합쳐서 20개 지문이죠. 그만큼 뭐 출제가 꼭 되니까 지문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지문 보겠습니다. 2번요. 수요 공급의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요. 부동산 수요는 유효수요로 파악된다. 맞죠? 가수요는 유효수요로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자, 정리해 볼까요? 유효수요 아시죠? 유효수요. 자, 유효수요는 구매력 있는 수요인데요. 단어 줘야 무엇 더하기 무엇이다? 살 의사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지불 능력입니다. 자, 이걸 둘 다 갖추면 유효수요가 맞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가수요만 비교하면 돼요. 넣어주자. 가수요. 얘가 뭐죠? 사재기. 만약 여러분이 사재기 합니다. 하게 되면 살 의사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잖아. 돈 있다 없다? 있으니까 사재기 하지. 그러니까 이 가수는요. 당연히 여기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다만 가수는요. 사재기는 투기를 부추기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가수라는 게 뭐냐면 일반 경제학은요. 이것을 가수에는요. 구성의 오류라고 그래요. 구성의 오류. 구성의 오류가 뭐냐면요. 개인으로 본다면 참인데요. 전체로 본다면 나쁜 경우예요. 자, 가수요. 오른다고 하니까 나는 살려고 하잖아요. 내한테는 좋은 거야. 근데 전체로 본다면요. 이것은 희약이잖아요. 예. 어쨌든 가수하게 되면요. 전체를 보게 되면 자, 희약을 주니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가수요도 유효수요 이다. 틀렸습니다. X입니다. 2번, 3번, 4번 묶어주고요. 유량과 저량 묻습니다. 2번요. 부동산 회사의 단기 순이익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단기 유량이죠. 임대료는 유량, 저량? 유량. 신규 주택 공급은 유량. 주택 거래량은 유량. 모두 유량이다. 맞죠? 옵니다. 3번은요. 기출문장 언제 나왔다? 22회 때요.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항상 핵심 단어,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동그라미.
현재는요, 유량을 말해요, 저량을 말해요? 현재 시점, 저량이죠. 저량을 묻습니다. 저량을 묻는데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존재 동그라미. 존재한다가 똑같은 말로 공급입니다. 존재는 공급을 말해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 저량 공급이 얼마? 1,500. 저량 공급 1,500입니다. 그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았대요. 그럼 1,500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라면요. 1,400이 샀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1,400 샀다, 수요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유량 수요는 1,400이다. 아니죠. 현재 하면 뭐 유량, 저량, 저량이지. 따라서 주택 유량 틀렸고요. 주택 저량. 주택 저량 수요가 1,400입니다. 4번요.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란 기존 주택의 개량 보수 등을 통한 주택의 양이다. 기존 주택의 수리 보수는요, 특정 시점에서 수리 보수하죠. 그래서 주택 유량이 아니고 저량입니다. X가 돼요. 5번요.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우하향은 한마디로 비례 법칙입니까? 반비례 법칙입니까? 반비례 법칙이죠. 그러면 임대료가 상승하면 반대로 수요가 감소해야 되겠네.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에서 수요량은 늘어난다, 틀렸지. 반대로 줄어듭니다. 감소합니다. X입니다. 5번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면 이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죠. 왜냐? 수요량의 변화는 무조건 그 재화 가격.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량 부르니까 바로 그 재화란 말이에요.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 O 맞습니다. 7번, 8번 묶어주고요. 대체재와 보완제를 묻는데 지문 보기 전에요. 빠르게 연습합니다. 수요에서 대체재는 무조건 비례, 반비례. 비례. 보완제는 반비례. 그리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자, 7번. 보완제 하는 순간 반비례구나.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수요가 감소한다. 반비례 맞죠? O입니다. 8번요. 대체제 하는 순간 수요는 비례 떠올리시고요.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빌라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하면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맞네요. O입니다. 9번요. 빌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기대 동그라미. 기대가 다른 말로 뭐죠? 요거 예상입니다. 그래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면 사재기 하죠.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 맞네요. O입니다. 10번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죠. 얘가 뭡니까? 공급 법칙, 비례 법칙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맞죠? O입니다. 공급 법칙을 말해요. O가 되고요. 11번. 얘는 풀었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한계비용 이꼴, 평균비용 이꼴, 임대료가 모두 일치하는 점이 균형이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 3번요. 부동산 수요 공급의 결정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1번요. 아파트 수요의 결정 요인으로는 요거잖아요. 결정 요인.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인구수, 소득, 다른 부동산 가격, 즉 대체재와 보완제를 말하네요. 정부의 정책, 이자율, 세금, 소비자 결의 심리 등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수요를 딱 묻게 되면요. 여기서 요거 조심하세요. 생산 요소 가격이나 기술은요. 오로지 공급만 움직이잖아요.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수요를 움직입니다. O입니다. 2번. 공법상 규제가 심하다. 수요 증가 감소. 감소.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수요 증가 감소. 감소. 고금리는 수요 증가 감소. 감소. 밑줄 아세요.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 주가 상승 밑줄. 부동산의 대표적인 대체 투자가 주식이죠. 주식이 워낙 호황이면요.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감소 맞습니다. 모두 수요 감소 O가 돼요.
3번요. 핵과족하는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 소득 향상은 수요 증가. 대체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오네요. 모두 수요 증가 옵니다. 4번은요. 기출문장입니다. 기출문장.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며까지 OX. 문장이 어려워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 곡선이 이동하며. 자, 이제 다시 칠판 봐요. 칠판. 거제와 가격은 무조건 뭡니까? 곡선 상이동. 무조건 수요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뻔히 알면서 방금 문제에서 많이 망설였잖아요. 그러니까 4번요. 부동산 가격이 뭐 거제와 가격. 그럼 뭐지? 수요 곡선 이동하다 틀렸지. 수요 곡선 상으로 이동합니다. 상자가 빠졌잖아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거제와 가격이니까 수요 곡선 상으로 이동합니다. 상자가 빠졌어요. X. 수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고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X가 돼요. 5번요. 당해제와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 양의 변화는 공급 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OX. X죠. 당해제와 거제와 가격이니까 공급 곡선 상으로 이동하죠. 자체 틀렸습니다. 곡선 상으로 이동합니다. 6번요.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면 공급이 변하면서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 OX. 맞죠? O입니다. D급번요. 부동산의 초과 공급은 인도를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초과수는 인도를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 초과 공급이 넘치면요. 가격 올라요? 내립니까? 내린다. 맞죠? 가격 하락. 수요가 넘쳐요. 수요가 많으면요. 가격 상승하라? 상승이죠. 옵니다. 8번, 9번 묶어줍니다. 8번, 9번. 그러면 9번 먼저 봐요. 9번.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합니다. 여기까지가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공급 증가라면 주택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합니까? 우하향으로 이동합니까? 또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다시. 예. 자, 불러주세요. 정리합니다. 공급 증가 감소. 증가죠. 불러줘요. 공급 증가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우측이동. 통과합니다. 다시 공급 증가 얘는요. 상향이동, 하향이동. 다시 요거 기준으로 얘는 뭐 올라갔지 상향이동. 얘는 내려갔잖아요. 무슨 이동? 하향이동. 한 번 더 우측이동, 하향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합치니까 무슨 이동? 하향이동입니다. 그래서 세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공급 증가는 우측이동, 하향이동, 합쳐서 뭐? 하향이동입니다. 다시 불러줘요. 공급 감소는 우측이동, 좌측이동, 좌측이동, 상향이동, 하향이동, 상향이동. 합쳐서 무슨 이동? 좌상향이동. 합쳐서 좌상향 이동입니다. 따라서 공급 감소는 좌측 이동 이꼴 상향 이동 이꼴 좌상향 이동. 똑같은 말입니다. 자, 수요 증가죠. 수요 증가는요.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우측 이동.
다시 수요 증가는요. 상향이동, 하향이동. 올라갔죠? 상향이동. 합치면 무슨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공급 증가는 우측 이동, 상향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했다 이 말입니다. 수요 증가. 예. 다시 수요 감소입니다.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상향 이동, 하향 이동. 내려갔죠? 하향 이동. 합치니까 무슨 이동? 좌하향으로 이동합니다.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한 번 더 반복. 수요 증가는 무슨 이동? 석자로. 수요 증가는 뭐? 우상향 이동. 수요 감소는요? 좌하향 이동. 다시 공급 증가는 무슨 이동? 우하향 이동. 공급 감소는 좌상향 이동. 그래서 우측 좌측은 빨리 해석하는데 석자만 물어보면 띠용 해줘버리면 아시겠어요? 되게 망설이 아시겠어요? 요거 묻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9번입니다. 9번에서 요소각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잖아요.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는 무슨 이동? 우상향 이동은 없어요.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공급 증가는 우하향으로 이동합니다. X. 8번 올라가요. 주택에 대하여 대체재 가격 상승은 수요 증가 감소? 증가. 보안지 가격 하락은 수요 증가 감소? 증가죠. 수요 증가는요. 우상향 이동, 우하향 이동. 우상향으로 이동하죠. 맞는 말입니다. O입니다. 여기까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계속 탄력성 넘어갈게요. 쉬겠습니다.